안녕하십니까. 백야드 북리딩 책낭독의 브루스리입니다. 선구독, 공유, 알림 설정하면 예상치 못한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자, 오늘의 작은 꼭지 제목은 태종의 남자 하륜입니다. 1402년 태종 2년입니다. 하륜은 명나라 황제 영락제의 등극을 축하하는 사절로 명나라로 들어가서 태종의 지위를 확실히 인정받는 성과를 얻었다. 이듬해 4월에 명나라 사신 고득 등과 함께 왕위를 인정하는 황제 고명과 인장을 받들고 온 것이다. 태종은 하륜에게 특별히 토지와 노비를 하사해 주었다. 태종의 남자로서 하륜이 보여준 대표적인 능력은 연려실기술의 기록에 전해온다. 태종이 왕이 된 후 아들에게 불만을 가진 태조는 고향인 함흥으로 돌아갔고, 태종은 아버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여러 번 사신을 보냈다. 그러나 태조는 오히려 이들을 죽이는 것으로 반감을 표시했다. 함흥 차사 고사의 유래다. 태조가 마음을 바꾸어 서울로 돌아오는 날, 태종은 아버지를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다. 그런데 하륜은 태조의 분노가 아직도 풀리지 않은 것을 의식하여 장막에 기둥을 크게 만들고자 했고, 놀랍게도 태조가 태종을 향해 쏜 화살은 하륜이 미리 대비한 나무 기둥에 박혔다. 태종을 구한 하륜의 기지를 보고 이 돋보이는 장면이 아닐 수 없다. 그 나라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자. 태조가 함흥으로부터 돌아오니 태종이 교회에 나가서 친히 맞이하면서 성대의 장막을 설치하였다. 하륜 등이 아뢰기를 상황이 노여움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으니 모든 일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차일에 받치는 높은 기둥은 의당 큰 나무를 써야 할 것입니다. 하니 태종이 허락하여 10아름이나 되는 큰 나무로 기둥을 만들었다. 양전, 즉 태조와 태종, 양전이 서로 만나자 태종이 면복을 입고 나아가 배웠는데, 태조가 바라보고 노한 얼굴빛으로 가졌던 동궁과 배구전을 힘껏 당겨서 쏘았다. 태종이 급해서 차일 기둥에 의지하여 몸을 가렸으므로 화살이 그 기둥에 맞았다. 태조가 웃으면서 노기를 풀고 이르기를 하늘이 시키는 것이다 하고 이에 나라의 옥새를 주면서 이르기를 내가 갖고 싶어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니 이제 가지고 가라 하였다. 태종이 눈물을 흘리면서 3번 사양하다가 받았다. 마침내 잔치를 열고 태종이 잔을 받들어 헌수하려 할 때 하륜 등이 몰래 아뢰기를 술통이 있는 곳에 가서 잔을 들어 한수할 때에 친히 하지 말고 마땅히 내시에게
주어 드리시오. 하므로 태종이 또 그 말대로 하여 4시가 잔을 올렸다. 태조가 다 마시고 웃으면서 소매 속에서 새 방망이를 찾아내어 자리 옆에 놓으면서 이르를 모두가 하늘이 시킨 것이다 하였다. 위의 기록에서는 하륜의 기지로 인하여 태종이 2번에 걸친 절대적 위기를 모면하는 과정이 고스란히 소개되어 있다. 이 일화는 하륜이 태종의 남자로 첫손으로 꼽을 수밖에 없는 근거가 되기도 한다. 신문고 설치와 종이돈인 저화 유통과 같은 주요 정책 결정에도 늘 하륜이 있었다. 1401년 태종은 백성들의 민원을 듣고 신문고 설치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조정 신료들 다수가 우려를 표방했으나 하륜은 신문고를 치는 법이 사실이면 들어주고 허위면 죄를 주고 소월, 즉 왕에게 직접 호소하는 일, 이 소월로는 자도 또한 이같이 하는 것입니다. 소월로 치는 자도 또한 이같이 하는 것입니다. 관리가 백성의 송사를 결단함에 있어 왕에게 아뢰까 두려워하여 마음을 다해 들여다보게 해서 결국 백성이 그 복을 받으니 실로 자손 만세에 좋은 법입니다. 라고 하면서 신문고의 적극적인 시행을 주장하였다. 비록 제대로 유통이 되지는 못했지만 하륜은 집회인 저화의 유통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기도 했다. 하륜이 추진한 정책 대부분은 태종의 왕권 강화를 위한 것으로 그의 구상에는 왕권이 튼튼한 조선 만들기가 있었다. 하륜은 태종의 뜻을 받들어 고려사와 동국사략 등의 역사사서 편찬 작업에도 착수했으며 1408년에는 태조가 승하하자 태조실록 편찬 작업에 착수하여 1413년에 완성하였다. 태종의 절대적인 신임 속에 하륜은 1412년 8월에 다시 좌정승이 되고 1414년 4월에 영의 청부사가 되었는데 이 무렵 하륜은 70을 바라보는 원로 대신이 되었고 결국 나이 70이 되던 1416년 선왕의 능침을 순시하러 함길도에 들렀다가 병을 얻어 객지에서 생을 마감했다.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태종의 참모로서 그 역할을 다했던 것이다. 다음 작은 꼭지 제목은 하륜의 성품과 역할입니다. 실록에는 하륜에 대해 천성적인 자질이 중후하고 온화하고 말수가 적어 평생에 빠른 말과 급한 빛이 없었으나 관복 차림으로 묘당에 이르러 의심을 결단하고 계책을 정함에는 조금도 헐뜯거나 칭송한다고 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정승이 되어서는 되도록 대체를 살리고 흘대자의 몸체자입니다. 대체를 살리고 아름다운 모책과 비밀의 의논을 개옥한 것이 대단히 많았으나 물러나와서는 일찍이 남에게 누설하지 않았다라고 하여 책례가
이면서도 언어는 신중했던 인물로 묘사하고 있다. 음양, 의술, 지리까지도 모두 지극히 정통하였다는 기록에는 신흥사대부 출신의 성리학자이면서도 성리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에도 정통했음을 알 수 있다. 하륜이 천도 문제에도 적극 나섰던 배경에는 음양이나 풍수지리에 관한 지식이 바탕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보고 계시는 사진은 종묘공신당입니다. 참모로서 하륜이 보인 능력은 특히 외교 부문에서 발휘되었다. 당시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시점에 하륜은 외교 문서 작성에 뛰어난 자질을 보였고 직접 명나라에 들어가 외교 현안을 여러 차례 해결하고 있다. 조선 초기 태조 때는 요동청벌과 표전문 사건 등을 둘러싸고 명나라와의 외교 관계가 긴장에 달한 상황이 많이 있었는데 비하여 태종 때 4대 외교가 자리를 잡게 된 것에는 하륜의 역할이 컸다. 국정을 맡은 이래로 오로지 문안, 즉 문필에 관한 일, 문안을 맡아 사대하는 글과 문사의 조술이 반드시 윤색과 인가를 거친 뒤에야 정하여졌다는 평가는 하륜의 이러한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하륜은 고려말 관직 생활을 시작하여 조선의 건국이라는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겪었지만 태조와 태종의 연이은 신임을 받아 조선 건국의 주역 중 한 명으로 활약하였다. 특히 태종의 차지를 알아보고 그를 먼저 만나기를 청하여 왕과 참모의 관계를 맺은 이래 태종의 왕위 즉위, 외교관계 정립, 태종의 위기 해결 등에서 큰 역할을 하였다. 정몽주, 정도전, 최영, 이성계, 이방원 등 여말 선초를 이끌어간 쟁쟁한 인물에 비해 그 인지도는 낮지만 조선 건국 시기 참모로서의 위상은 결코 낮다고 할 수 없다. 조선시대의 인물이 당대의 왕의 남자임을 가름하는 기준은 종묘, 공신당 배향 여부다. 조선시대는 왕의 신주를 모시는 종묘에 공신당을 두고 각 왕의 공신을 선별하여 배향하도록 했다. 하륜은 조영무, 정탁, 이천우, 이래 등과 함께 태종의 묘정에 배향되어 있다. 감사합니다. 구독, 공유하시면은 알지 못하는 경로와 방법을 통해서 좋은 일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